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제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의원님 오늘 늦으셨죠? 죄송합니다. 왜 늦으셨어요? 오늘 갑자기 좀 회의가 하나 잡혔는데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관련된 문건들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월호 가족분들과 같이 원내대표단이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이유였으면 저희가 네. 혼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또 이해합니다. 다른 이유였으면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요새 국감기간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국정감사. 네, 뭐 다들 바쁘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죠. 네. 그 국감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다음에 피감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또 항상 우리가 24시간 365일 긴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방관 분들께서는 네. 항상 긴장 모드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질병도 많이 겪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많이 이제 있는데 이런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1시간이나 늦으셨어요, 박주민 의원님. 네, 1시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장 떴다고 굉장히 좀 그 보통 사이에 여기 방송화장 했는데 이 방송화장이 딱 이 방송용을 위한 1시간 반용 화장인데 화장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인 알고 박현아 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현아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저도 관심이 많은 이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소방관 분들 참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등포 그 소방서도 제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방문하시고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좋아하실 부끄러워가지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생긴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위한 또 정말 좋은 법이라서 제가 오늘 좀 저도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법안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두 분이 또 법안 발의 짝꿍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이 검토하고 성안한 법이라면 믿고 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때로는 사실 저도 꼼꼼하게 발의자로 참여하는 것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편인데 박주민 의원이라면 안 보고도 일단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공동 발의 같이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찍고 검토한다. 네, 찍고 검토.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재정 의원한테 법안 발의도 발의인데 당내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네. 다른 의원들이나 선배 의원들하고 잘 지내는 부분, 그게 저는 보기에 대변인도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일 부러운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항상 배우고 싶고. 네. 아니 안 그래도 박주민 의원님 1시간 늦으시는 동안 저희 이렇게 셋이 단점 많이 얘기했죠? 수다를 떨었는데 아니 너무 처음부터 이제 친근하게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다 한 판 떨었습니다. 물론 박주민 의원님 뒷담화도 조금 나왔습니다. 네. 훌륭한 분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은 면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떠나지 마세요. 자리를 아시겠죠? 네.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네. 이제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이제 작년 7월에 발의가 됐어요.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모두 7개 법안을 합해놓은 법안인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소방관이 뭐 처우가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우 열악하다 이러면 다 돈만 생각하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안 됐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의 국가직과 99%의 지방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직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투입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은 어때요? 안전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 시민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안전 서비스를 받고 뭐 제주도나 경북, 뭐 전라남도
이런 데는 안전 서비스가 소홀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국가 내에서 안전 서비스, 국민의 1차적인 보호받을 의무만큼은 균등하게 그리고 또 국가의 모든 예산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도와주세요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따르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죠. 그래서 국가직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방이라는 게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서 경기도의 재난이 따로 있고 경상북도의 재난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재난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규모도 커지는데 국가직화와 동시에 소방청 독립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지휘체계를 일사분란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방청 독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공약사항 실천의 의미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남은 건 국가직화의 산만 남았는데요. 이게 법안을 제출한 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박주민 의원님도 법사위 가기 전에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했고 네. 그랬던 많은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 덕에 소방청 독립이라는 첫 번째 과제는 통과를 했고요. 남아있는 건 국가직화인데 그 역시도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척될지도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회 뭐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호응하고 좀 지지를 했었는데 저는 또 뭐 박주민 의원님도 뭐 많이 호응해 주셨겠지만 또 특히 이분이 굉장히 또 많이 애써 주셨잖아요. 누구죠? 정우성 씨? 정우성 씨. 정우성 씨 말고도 유명한 분들 그럼요. 많았죠. 저는 정우성입니다. 한지민입니다. 여기 소방서 와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소방관 구 나와요! 아니, 그 도움 덕에 뭐 유명 연예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네. 그게 이미 준비된 국민의 성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소방관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국민 정서가 반대 정서가 없어요. 다 호응할 수 있고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도와줘야지 계시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다들 호응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명 연예인 몇 명이 호응을 했다가 아니라 국민 정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다음 타자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 혜진찡. 혜진 유혜진. 유혜진? 박혜진도 아니고. 유혜진. 혜진찡. 왜 유혜진 씨 옆에서 너무 멋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유혜진님 팬이에요. 그래요? 네. 유혜진 씨 알아요? 몰라요. 팬이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번 다 모아서 식사나 한번 대접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나 본인의 사회생활을 즐기지 마세요. 우리 정은석 네? 씨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혹시 그때 손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스케줄 빼고. 박현아님은 손만 보내주세요. 의원님 진행하시죠. 일단 소방청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네.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반대를 한다. 근데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라는 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방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향을 어긋나고 역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 지방이 독립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국가직으로 경찰도 그러면. 지방자치로 하고 있고 네. 많은 것들이 분권화되고 있는데 왜 국가직화를 통해서 중앙에서 그러니까 권력을 모으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또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지방행정사무의 하나가 바로 소방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무엇이든 간에 교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집에 불이 났어요. 불 끄고 이 정도의 소방사무만 있을 때는 지방직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대형 화재예요. 당장 뭐 어떤 리조트, 그 경주의 마리나 리조트였나요? 무슨 리조트 사건만 해도 도와 도의 경계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라서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초고 대형 건물도 굉장히 그렇죠. 많죠. 네. 그러니까 재난이 복잡화되고 단순한 불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전도 굉장히 많은데 원전 하나 문제 생기면 또 정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예전과 같은 그런 행정사무의 분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방 분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지방에 있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가직화를 통한 충분한 재정 수요의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국민의 안전을 서포트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과제라고 봐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분류된 일도 소방서 건물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잖아요. 네. 등등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분장하고 할 건지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다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논의를 지금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득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방관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직화라든지 소방청 독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정, 그러니까 법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법정화 시켜놓은 인원에서도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게 소방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 출동할 때 정죽수를 채워서 출동하는 소방서가 거의 없어요. 정말요? 그러니까요. 너무 위험한 일이네요. 이번에 강릉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런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지호 기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 출동 횟수는 2015년 63만 1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20만 건임을 고려하면 9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건데요. 소방관의 수요는 이만큼 높아졌는데 반해 소방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난해 기준 현장 투입이 가능한 소방 인력은 32,460명으로 법정 정원인 51,714명의 63%, 거의 2만 명이 부족한 실정이죠. 전체 국민을 소방관 수로 나눠보면 소방관 1명이 1,219명의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미국이 1,075명, 프랑스 1,029명, 일본 820명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심각해요. 소방관 정원을 채운 곳은 부산, 대구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적게는 3명, 많게는 157명까지 부족합니다. 성난정 화재 진압으로 2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강원 지역은 92명이 부족했어요. 이러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업무 과부하로 이어졌어요. 지난해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은 56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죠. 프랑스 48시간, 일본 40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이번 강원도 강릉 화재로 인해 최근 10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51명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순직하는 소방관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상 통계 읽어주는 남자 이지호였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나요. 그 기사에서도 봤는데 네. 보니까 뭐 소방서가 없는 그 지방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도 그럼요. 되게 많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3인 1조, 2인 1조가 불가능한 그런 것도 많고요. 소방 공무원들이 2교대에서 3교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얼마 전인데도 그 제도 자체도 도입도 훌륭하지만 3교대를 하라고 해놓고 3교대 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소방관님들이 본인이 뭐 화재 부상으로 쉬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충분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빠지면 다른 분들이 그렇죠. 교대할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교대가 2교대가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고 정말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는 대형 재난에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국민이 다칠 수도 있고 소방관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예견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강릉시 성난정 네. 화재 네. 사건 같은 경우 원래 31명이 근무하셔야 되는데 절반 정도인 16명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2분이 사고가 돌아가셨죠. 발생했다고. 네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견되는 이런 식의 불상사는 더는 막아야죠. 2만 명이 이제 부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도 있을 네. 테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순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숫자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이제 순직하신 분들이 10년간 51명, 51명이 있다는 기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 못지않게 또 자살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다고. 저는 굉장히 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예. 게 사실 저희 친오빠도 경찰 공무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관이든 이런 소방공무원 분들이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요런 이 정신적 스트레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기는지도 좀 약간 네.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소방 재난 현장에 가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아닌 경험에서조차도 제가 절감하고 온 게 있어요. 제가 하룻밤 그 소방서에서 야간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 딱 기다리는데 방송 마이크가 켜진 소리 있죠. 바람이 훅 들어오면 다들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저 마이크가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재난이 터졌다고 나에게 전해올지를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밤 새는 동안, 하룻밤 동안 저는 정말 몸 근육이 긴장이 됐었어요. 그 다음날 몸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뎌지지 않는 맞아. 일이에요. 마음의 병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이 순직한 소방관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3만 7천여 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1만 4천여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3%에 그쳤고 1년 안에 치료한 경우도 6%에 불과했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는 데는 다 위험한 현장이거든요. 근데 위험한 현장에 내가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라는 긴장, 그 다음에 실제로 화재 현장이란 위험한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 그 사망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접했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낡은 아파트에서. 그때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대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살리느냐 마느냐에 또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책임감이 또 발생할 것 같고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결국은 다시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재난에 재빨리 투입돼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활용이 되려면 그분의 트라우마를 재빨리 치료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재난을 통해서 불상사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거의 비등할 정도로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비도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짜요? 네, 지금도 그렇고. 표창원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뭐 이런 재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유독가스 같은 거를 많이 흡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공무원 이제 유출이 됐는데 이런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병 이런 것들이 사실 걸릴 가능성이 큰데 이제 이렇게 공무상의 어떤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해주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지난 5월에 발의를 한 거라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이 법이 소위 이제 김범석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1살의 젊은 나이에 김범석 소방관이 이제 화재 진압에 자주 출동하다 보니까 혈관 육종암을 앓게 된 거예요. 근데 혈관 육종암을 걸렸다. 그래서 이거 좀 국가가 좀 책임져 주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국가가 야 그게 화재 진압 때문에 생긴 건지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병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건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복잡해졌었던 거예요. 일단 소방관들이 직무를 하면서 어떤 병을 얻었다면은 국가가 좀 책임져주는 형식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더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보통 공상이라고 공무 중에 이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공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공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갖가지 더 하위 규칙에 가면은 이럴 경우는 공상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된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례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법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공상이다 판단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너무 열거해서 그러니까 나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벌 얘기했잖아요. 말벌집을 제거하러 가는 경우는 공상이 아닌 걸로 제외되어 있어서 이거는 공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규범적으로는 바로잡아질 거예요. 규범적이라는 얘기는 법이 그러니까 법원이나 그런 데서는 되는데 좁게 그거 하위 규정만 보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매번 법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년 동안 또 다퉈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소방공무원 암 발생 현황 이런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이제 암에 걸린 소방관이 151명이고 매년 늘어나가 있는 추세다 이런 연구 자료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평균 수명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한 2, 3년이 낮습니다. 참 이런.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갸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2016년 소방관들은 75만 건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13만 명을 구해냈습니다. 하루 평균 368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지만 질병에 시달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잃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많습니다. 국민과 신의 부름에 답한 그들은 언제까지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이게 본인이 이제 불 끄다가 뭔가를 이제 파손했을 경우에 본인이 이제 배상해야 되는 책임, 이게 지금은 조금 굉장히 뭐랄까 힘든 상황이라고 네. 기준이 별로 없고. 그것도 네. 이제 조금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소방관 공무원들이 나머지는 국가를 믿고 나는 지금 현장 판단에서의 기민함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딱 대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본인이 사적 자원을 이제 파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출동을 뭐 해서 기물 네. 파손이 있었을 때 등등 본인이 배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충분한 여건을 못 만들어준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기물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부수면 내가 이거를 보상해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약간 그런 것도 그렇죠. 지금 그런 것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차 차량 등등 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 현장 소방관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소방 능력이 충분히 스스로의 능력만 발휘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근데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네. 사례 중에 뭐 문을 부신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서울시 돈으로 좀 해주는 걸로. 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법을 하나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소방기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인명 피해에 대해서 소방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 이런 법안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1년 넘게 국회에서 맞습니다.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 어떻게 좀 개선 여지가 있나요? 법안소에 이제 상정되길 바랬었는데 아직도 어쨌든 그냥 계류 상태고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서울시 단위에서 보완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법제화돼서 그러니까 전국의 소방관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아니 거죠. 아무래도 제가 119에 전화할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거 다 부셔도 되니까요. 와서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네. 저희 집만 좀, 우리 아이만 구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편안하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주시지.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조활동을 하실 수 있겠어요. 치안 서비스, 안전 서비스를 다 망라해서 생길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는 국가가 감당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또 치안하고 소방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치안의 경우에 이제 경찰 행정력이라는 것이 동원될 때 가끔 이제 국가의 어떤 폭력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소방은 사실 국가의 폭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부분은 만약에 동일하게 논의된다면 조금 더 빨리 가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면하게 해주거나 국가가 책임져 줄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자비 부담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약간 지나간 이슈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지만 굳이 하자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장비라는 게 충분치 않다 보니까 장비는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도 관련되지만 출동한 소방관의 생명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정작 필요하다 보니까 본인 돈으로라도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예.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이거 심각하네요. 예. 그 재정 자체가 충분히 투입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소방관들을 힘들게 하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아니 제가 이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 안전장비 얘기가 나오면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장갑을 일반 고무장갑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공장용 고무장갑. 그래서 공은 다 타잖아요. 방화가 전혀 안 되는. 네, 그래가지고 더 잘 타라고 그걸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래가지고 불을 끄다가 감수복을 입고 아니 우수 얘기가 아니라 손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되게 많았대요. 우수 얘기가 아니라 방금 네.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얼마 전까지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됐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야, 이거 진짜 너무 상상하지도 못한. 제가 그 소방관 그 방화복을 입어봤어요. 네. 정말 무거워요. 진짜 무거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방 박람회에 가서 또 다른 옷들을 봤어요.
가벼운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막 정말 최상의 효율을 발휘하려면은 더 가벼운 장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옷을 입고 저는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되는 그 정도의 옷을 입고 화재 현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다. 소방관 분들이 얼마나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건 국민 생명하고 연결되는 건데 굉장히 낡고 성능이 안 좋은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그것조차도 사비로 구입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분들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생각하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이언맨 같은 사람 딱 와가지고 딱 해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정말 이제 선진적인 국가라면 국가 스스로가 그런 소방 장비를 위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어떤 보다 효율적인 방화복을 위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R&D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민간에서 고안된 그런 충분한 자산조차도 국가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현대화된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만큼 충분한 예산이나 장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 못한다는 게 국민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정말 얘기 들으면서 더 불안하네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터질 때마다 또 그 후폭풍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나도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야당의 어떤 그 몇 선의 정치인분이 이런 얘기해요. 의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 삐처리 해드릴게요. 이래놓고 삐처리 안 한다 우리. 소방관들 그러니까 불은 가끔 나니까 증언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고.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예, 있잖아요. 이게 가끔 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시나 봐요. 좋은 동네 사시나 봐요. 뭐 범죄 날 가능성도 없고 불날 가능성도 없고 물에 빠질 가능성도 없는 그런 완벽한 공간에서 사시나 봐요. 그런 데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대비하자 그러면 막 벌벌 떠시고. 근데 팩트체크 하나만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이번에 그 당 차원에서 그 공약 내건 것도 소방 공무원분들 처우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추경에서는 또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맞나요? 네? 추경에서? 지금 왜 늦어가지고 좀 집중을 안 해요. 늦었는데. 국민의당이 본인들 스스로 이제 소방관들을 무슨 말만 나면 혹시 저희 당 욕하는 거? 국민의당.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하십니까? 출동을 화재는 한 0.6중 되고요. 구조는 한 10건 되고. 구급은 한 40건 가까이. 제가 공약했습니다. 소방청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안전 생명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분들께 저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근데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처우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서 왜 추경 예산은 반대하냐? 국민의당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공약이나 또는 뭐 그런 당의 태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도 대선 때는 5당이 다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은 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뭐 소방관, 우체국 다 마찬가지거든요. 처우 개선, 증원 얘기 거의 대부분 다 했다가 지금은 반대하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저 나중에 법안 하나 내주세요. 뭐요? 그 공약 걸었다가 반대하면 홍군형 내는 뭐 법안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좀 짜증나서요. 예. 홍군형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그거는 의원님이 하셔야죠. 그래놓고 지금 의원님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꼭 화재만이 아니라 사실 119 구급대원 하면은 꼭 화재 상황에서만 뭐 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응급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사실 정말 어떨 땐 때로는 경찰관보다 더 친숙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이 소방관 분들이라고 느낄 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 뭐 문제 생길 때도 119 전화해서 저희 뽀삐 좀 구해주세요. 저희 뽀삐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벌, 벌집. 벌집 그렇죠. 제거 이런 것도 이런 얘기 해주시고. 하기 좀 그런데 이런 네. 얘기 해도 되나?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라는 얘기는 꼭 해주세요. 그럴수록 해주세요. 그 얘기 제일 좋아요. 일선 소방관님들 어떤 분들이 네. 그 취미 삼아 어떤 분들은 가끔씩 말벌집 술을 담그신다고. 말벌집을 그렇게 많이 따오신다고. 따오셔서. 그 정도로 예전에는 불났을 때만 전화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구급대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 말벌뿐만 아니라 애완견, 뭐 문 안 따야지. 그렇죠. 문 딸 뭐 때. 생활 속에 사소한, 그러니까 신랑 부르는 것보다 119 부르는 게 낫잖아요. 무섭잖아요. 왠지 공감이 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나 모든 인력이나 시스템은 더 보완이 안 됐던 거죠. 아하, 네. 그 참 말벌주는 좀 울프네요. 그 말벌주가 제가 그거 받고는 좀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뭉클하죠. 소방관님들이 소방관을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하면서 주셨는데 저도 그 순간에는 이게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나 그 한도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딱 받아들고 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분들이 이 말벌집을 따서 뭐 우리가 재밌게 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상상이 돼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말벌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그런 현장감에 위험한 현장이 많은데 위험수당이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받는 위험수당이 한 6, 7만 원? 네? 6, 7만 원이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철밥통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정서가 아직은 이제 벽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수 느리자라고 하면은 저 철밥통 더 느리자는 얘기야? 국민들은 다 뭐 비정규직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정작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못 해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네, 위험수당이 한 달에 6만 원이다. 이 얘기도 되게 충격적인데 이게 보니까 2007년도에 4만 원에서 10년 동안 2만 원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불과 2만 원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월급도 5년차 소방관의 실수령액이 157만 원. 네. 5년차 네. 소방관. 굉장히 박봉입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박봉의 두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근무를 하냐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소방관이시? 두 분가 소방관이다 보니까 아예 그러니까 저녁 근무, 낮 근무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빠는 밤에 있고 엄마는 낮에 있고. 그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봉으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그 일상을 얘기를 들어보면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겨우 이교대, 현실도 사실상은 이교대나 진배 없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에 여성 소방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일하는 엄마의 문제를 또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 밤 근무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낮에 자야 되잖아요. 네. 못 자요. 아이를 보는 거예요. 아이 봐야죠. 너무 힘들죠. 네, 그런 네.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경찰이나 뭐 검찰 이런 다른 권력들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거든요. 근데 소방관은 권력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봉사적 업무가 많아요. 네. 그 조직적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국회에 파견돼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로비, 네. 긍정적인 의미의 로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소방 조직은 정작 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공무원분들도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전통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저 더 준다고. 네. 그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소방 현장에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안으로 이렇게 입안돼가지고 제도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받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단위들이 필요했어요. 단적으로 작년에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어떤 상임위에서 심지어 의원인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알아서 소방본부장한테 묻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청 독립 필요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소방본부장이 다른 부처 눈치를 봐요. 본인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예스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스하면 뒤에서 혼날 테니까. 그 정도로 본인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됐던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소방관 최고 직업 아닌가요? 정말 막 이 어린애들이 소방관이 막 진짜 거의 히어로. 우리들의 뭐 정말 슈퍼맨 같은 영웅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2001년 미국 9.11 테러 현장. 이곳엔 제임스 자드로가라는 영웅이 있었다. 테러 현장에서 무려 450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벌인 그. 자드로가는 호흡기 질환으로 5년간 투병 생활을 했고, 자드로가의 죽음으로 9.11 테러 구조 활동 중 병을 얻은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에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 치료를 적극 책임지겠다고 선언. 순직한 영웅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을 발표했다. 9.11 테러 당시에 건물에 불이 나고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소방관들이 들어갑니다. 그 장면들이 이제 뭐 다 있는데, 그래서 많은 소방관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소방관들을 히어로라고 미국에서는 불러요. 그때 희생됐던.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뭔가 화재를 진압하다가 다치시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뭔가 아니면 사회 차원에서 예우를 해드리거나 기리거나 이런 것도 많지 않죠. 부족하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국가적인 개선돼야 될 것 영웅으로 같아요. 좀 추대하고 좀 왜냐면 사실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게 일종의 그 사명감, 자부심 이런 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어요, 이분들한테. 좀 뭐 당연히 이제 예산 지원도 중요하고 이것도 기본 바탕이 돼야 할 것이고 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대우조차도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7개 법안 중에서 일부는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방직화된 이제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이 부분만 이제 남아있는 셈인데요. 통과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소방청 독립도 제가 20대 임기 내에 통과될 것인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국민성원이 모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된 게 아니라 국민성원이 보태져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국가직화도 지금 에너지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윤관석 의원님의 법안도 국민이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 보니까 국회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끝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물론 이제 후속 절차로 또 보완될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만으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국가직화하면은 예산 들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지방직을 국가직화하는 거 가지고는 예산 들지 않아요. 자체만으로 예산 들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만큼의 소방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는 국민 합의를 통해서 판단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뭐 시작부터 저희가 막 야당에서 막 이렇게 알려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원칙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부터 입장을 밝히시는 게 중요하죠. 자꾸 곁다리의 논리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못 밝히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 특히 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직이면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소방청이 독립할 때 김부겸 장관이 참석해서 비전을 밝히면서 시도지사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겠다. 예, 절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절충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열어놨거든요.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확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시도지사의 지휘권도 회수하거나 손댈 거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반대예요. 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냥 야당이니까. 근데 웃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야당이 반대할 때 반대할 명분이 있을 때는 국민이 동의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야당이니까 존재감을 위해서 반대할 때는 국민이 등을 돌립니다. 저희가 야당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얼마 전에 순천의 김모 의원님 지난주 금요일날 헌재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냥 막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소방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직군의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만난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정말 지금 지휘체계에서 최상층에 계시는 본부장급 그런 소방관들조차도 마음 한구석에 그 동료의 모습, 다친 동료의 모습, 그리고 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동료의 모습에 대한 트라우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의 출동을
이렇게 각오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많이 배웠어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라고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게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네. 꼭 통과되기를. 이법저법 코너에서는 이제 새로운 법을 하나 또 알아볼 텐데요. 일명 집회 시 일당 금지법. 네. 집회 알바 금지법인데 이재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고요. 이거 법안 발의하시고 엄청난 항의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그래요? 예. 아니 이거 본인들이 시인하는 거 아닌가? 나 돈 받는데 뭐 네가 나의 알바비를 애국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니 그분들의 애국심 입금이 될 때만 발동되는 제 말이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건가요? 건강한 시민들이 와서 뭐 제가 제출한 법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법에 다른 의견을 다는 건 저희도 환영하잖아요. 그런 논의가 사실은 공론화되면서 오히려 설득도 할 수 있고 또는 설득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말 이완용이 죽었던 이완용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황당합니다. 돌아가셨던 박정희. 예. 이분들이 그럼 드러내신 반대 논리는 뭐예요? 반대 이유? 정말 명분은 그거였어요. 애국 시민들의 법을, 그러니까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법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진짜 그러네. 애국 시민의 집회를 방해했다. 우리는 지금 일당을 금지했는데 이게 방해한 거면 그럼 그분의 일당을 우리가 방해했다. 이런 논리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어떤 방송에서도 했었어요. 자백하시는 건가? 네, 자백하시는 겁니까? 네. 예, 그런 분들. 근데 저는 사실 태극기 집회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변에서 돈을 받지 않고도 정말 박근혜라는 한 인물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많아요. 있죠. 오히려 네. 사실은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 집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필요하죠. 논리는 맨날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순수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이 황태경화 그 기자님이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 대고 순수한 태극기와 순수하지 않은 태극기를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드러난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관변단체에 뭐 국정원이든 어쨌든 청와대에서든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네, 건 지금 맞습니다. 자명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 토론에서 맞았던 상대방은 뭐 고마워요 문재인 올라간 거 네. 그거 누군가 조직한다는 거예요. 저 봤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주면 집회가 안 되는 거야. 건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솔직히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았는데 너무 그러면 토론가 파행이 될까봐. 저희 녹화날 어제 저 힘내세요 김희수 그거 했거든요. 저는 아무런 일당 받지 않고.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보면 다 트위터에서 우리 합시다. 이거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참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지 뭐 누가 진짜 힘내세요 김희수 치면 막 10,000원씩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그 청와대의 실습이라고 해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회의록들을 사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옮겨 적어와서 이제 방송에다 밝히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당연하게 그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하고 그 보수단체를 동원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어머나. 그게 사실상 거의 관철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움직여 줄 것이라는 걸 예정하고 한 줄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온 걸 보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한 건도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애국심이 바닥이 나신 거야. 무모수 문호동. 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순 참가자들이 뭐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돼서 처벌되고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최자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뭐 1년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뭐 처벌 수위만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집회에 대한 이런 규율하는 법을 내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집시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집시법이 다 그렇게 규율하는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방해하는 법이에요, 사실상은. 거기에 또 하나의 그런 그 규제 법안을 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당시의 현상 때문에 과도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냈습니다. 당연히 집회
이렇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발적 의사로 가는 게 당연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네. 최근에 이런 일을 목도하고 보니까 이런 법안을 내게 된 것도 씁쓸합니다. 약간 저도 뭐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런 법 때문에 오히려 집회가 위축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또 그런 식으로 동원할 수도 있거든요. 집회나 시위를 동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약간 뭐 장단점이 있는 법안인 것 같아요. 근데 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건 뭐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큰 단위의 이제 돈이 지급되는 거겠죠. 아까처럼 뭐 성능 좋은 앰프라든지 사실상 그런 집회 주최를 위해서 성능 좋은 앰프를 갖고 와서 자기네들 쪽을 향해서 틀어놓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을 바꿔서 저희 집회 쪽을 향해. 자기네들도 귀가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약간의 아직도 남아있는 고민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 집시법의 수많은 규제 조항들을 철폐하고 혁파를 해야 되는 우리가 또 다른 규제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나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얘기도 했어요. 어떠셨어요? 일장일단이는 법이에요. 근데 아마 과도기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관변 또는 뭐 동원 이런 집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캠페인적인 개도적 성격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수사. 말벌주. 말벌주 드리세요. 네. 시민들의 의견이 법과 우리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국회에서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법안까지 만들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꼭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견 남겨주실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검색해 보시고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거기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의견 남겨달라고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한겨레가 정말 또 선물도 준비했어요. 이 또 의견이 채택된 분께 저희가 이번에부터 선물 드립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죠. 인문학자 김경집 저자님께서 건네는 18가지 삶의 문답, 생각을 걷다. 이 책 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욕심나는데요? 네. 의견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 바꿔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곽현아 씨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네, 흔쾌히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